안녕하세요. 편한 식품 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필입니다. 오늘도 식품과학자 최나원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인사는 경건해야 돼요, 이렇게. 오후 되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제 여러분들 달라 보이시지 않나요? 물론 잘생기진 않았지만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광이 막 나고 막 여기 글리포세이트가 막 줄줄 흘러 넘치는 것 같고 막 그죠? 자, 저희 마지막 5부 시간입니다. 자, 4부까지 보신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왜 굳이 5부를 봐야 되지?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완벽하게 GMO를 이해하려면 5부도 봐야 됩니다. 자, 5부의 주제는요. GM은 원래 자연의 기술이었다. 말도 안 돼. 뭐대로 만들어요? 자연의 기술인데. 인간이 한 게 뭐 변변하게 있나요? 소금도 뭐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말렸을 뿐이지. 추출해서 다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이 만든 기술 대부분 다 자연에서 우리가 한 거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쓰라는 실험 어떤 논문이 나왔던 간에 그거 잘못된 건 다 밝혀주고 서로 진짜 하나라도 증거가 있으면 그 작물은 당연히 그날부로 아웃시키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거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거 수입하지 마 그러면 통상 막 복잡한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원사초의 음모인 거죠. 네. 거대 식품회사, 거대 그런 자본가들의 그 음모. 우리가 늘 피해를 많이 입어왔잖아요. 대기업 피해 막 이런 거 많이 입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막 내가 심정적인 걸 얻고 해가지고 이제 뭘 하고 싶어. 유일하게 과학자들이 잘 변명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GMO는 네. 자연에 없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라 인간이 쓰기 시작한 지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후손들한테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니야? GMO는 뭔가 유전자를 바꿨으니까 뭔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듯하고 엑스맨, 좀비 이런 그러니까 거. 우리가 하도 많이 그런 거 봤잖아요. 뭐 그 뭐죠? 그 방사성 쪼였더니 갑자기 일본의 괴수 뭐죠? 고지라. 고지라 봤지. 한강 괴수 봤지. 괴수가 괴물 막. 뭐 하나만 뿌리면 갑자기 엑스맨. 뭐 하나 되는 거. 그걸 봤더니 사람들이 뭐 하나가 바뀌면 갑자기 슈퍼 뭐가 될 줄 알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재미 먹고 싶네. 재미 많이 먹으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혹시? 현대인의 수명 늘어난 게 혹시 GMO? 안 늙고 있는 게 GMO 때문에 막 60대가 돼도 막 청춘으로 나와. 이게 도대체 어찌된 건지. 근데 이게 GMO가 인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발생한다는 거. 진짜 자연적으로도 그 유전자가 이렇게 막 바뀌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에? 그러니까 유전자 이제 GMO라고 하는 게 유전자를 새로 끼워 넣는 거잖아요. 네네. 먼저 딱 유전자에 원하는 부분 잘라내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로 자르겠어요? 그 작은 걸. 가위로 자르려면 가위만 하나 유전자가 모이면 도대체 몇 천조? 그러면 말이 쉬어서 자른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효소로. 효소. 그 자르는 효소가 자연적에 있는 효소를 갖고. 효소. 엄마들이 만든다는 그 효소. 그렇죠. 나노 크기예요. 나노 크기의 효소. 네, 그렇죠. 단백질이지만 효소라게 단백질이라서 어떤 제법 큰 분자지만 그래도 10나노도 넘어가는 건 없거든요. 10나노가 커 보이죠. 반도체가 그 정밀에도 10나노 넘어가는 거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10나노. 네, 어쨌든 보통 10나노 이하의 효소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잘랐으니까 인간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있던 거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전자를 잘라내는 것은 옛날에 발견했어. 근데 막 잘라버려. 근데 특정한 부위만 자른 효소를 발견한 거야. 제한 효소라 그런 거야. 제한적으로 자른 원하는 부위. 요즘 유전자 과잉은 굉장히 제한적인. 앞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만들려면 한 번만 잘라서 집어넣으면 계속 그게 집어넣은 애들이 생산되는 거죠?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번 집어넣고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그 씨앗이 안착이 되면 나오는 씨앗들은 자동으로 복사기처럼. 네. 그래서 좀 걱정하는 것도 있군요. 하나가 딱 퍼지면 쫙 복사될까 봐. 그렇죠. 그러면 변형된 것과 안 된 것이 이게 되나요? 수분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애가 나올까요? 근데 갈수록 좋아질 적보다 나빠질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항생제를 뿌렸을 때는 다른 균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니까 버티지만 항생제 내성을 갖고 하면 뭔가 다른 걸 빠져나갔을 거잖아요. 네네. 쓸데없는 기능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생에 나오면 무조건 져요. 야생균한테. 그렇다면 천연으로도 그게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됐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유전자도 8% 정도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집어넣은 유전자예요. 엄마 몸으로부터. 지금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넣고 있고 계속 넣고 있는데 남아있는 건 8%예요.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온 건 되게 많은데 남은 게 훨씬 더 많고 대부분 다 잘려나가고. 운 좋으면 엑스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 하나 바꿔갖고 몇 개 바꿔갖고 되겠어요. 지금까지 뭐 100만 년 동안 그대로인데.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그거랑 윤자가 한 1000개 이상 들어가야겠죠. 그래요? 하나 갖고 무슨 그런 기능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망가지기는 쉬워요, 굉장히. 담배, 오늘부터 담배 세 값씩 펴야겠네요. 유전자 좀 변형되게 이렇게. 돌연변이는 항상 나쁜 쪽으로 일어나요. 생명의 유전자가 우연히 좋아질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큰 건 나쁘게 된 건가요? 그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가 머리가 좀 큽니다. 이게 둘 다 커서 여러분들 비교군이 없어서 아까 대조군이라는 건가요? 대조군이 없어서 굳이 그렇지. 진화적으로 관점을 봐서는 머리가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커진 경향이 진화적으로 약간 좀 커지고 있는 거니까 약간 더 진화적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다 커지고 있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뭐 간헐적이지만 인간은 내가 커진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 말고 우리가 네. 좀 쉽게 알 수 있는 걸 하나 예를 들어 주신다면 뭐가 있나요? 고구마가 고구마. 천연지형 별로 쓸모를 삼고 없는 작물이었는데 네. 갑자기 뭔가 성질이 바꿔지면 인간은 유용하게 됐어. 유전자를 봤더니 다른 생명체로부터 바이러스에서 들어와서 언제 순간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어요. 그냥 유전자 그 그걸 보면 보여요 그게? 유전자의 개통수를 개통을 하다 보면 어느 쪽에서 유래되는지 요즘은 이제 대부분 옛날 같으면 겉모습으로 했는데 유전자를 해봤더니 공통성으로 분류하다 보면 어느 계통이 대부분 유전자로 분류해 나가거든요. 그럼 특성이 언제 바뀌었는지 시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길고 복잡한 유전자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색깔이 틀린 쉽게 말해 색깔이 틀린 유전자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분석해 봤더니 원래 얘게 아니더라. 네. 그럼 뭐였어요? 다른 작물에서 정확하게 유전자를 모르겠어요. 그건 이게 교잡종한 거 그런 거랑은 다른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그 가장 강력한 생물에는 물곰이라는 작물은 자기 유전자 15% 정도가 외래 유전자예요. 세균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하도 많이 유전자를 집어넣으니까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었어요. 잘라내버리는 들어오는 걸 잘라내는 그걸 지금 발견한 거지.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도 인간이 창조해낸 기술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유전자에 관련된 모든 기술은 원래 세균에 있던 기술. 세균들이 하던 기술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걸 이용하는 기술이죠. 세균에서는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인간에도 무자비하게 일어나고 모든 동물이 일어나는데 아까 같이 고구마가 GMO에서 사실 진핵세포가 되고 진화 과정의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우연히 유전자가 좋은 쪽으로 바뀐 다음에 그럴 확률은 별로 없고 세트가 그냥 통째로 못에 들어온 거지. 그게 내 몸에 맞으면 확 좋은 쪽으로. 그래서 대부분 결정적인 진화는 그런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이런 외부 유전자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좋아질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나빠져요. 열성으로 가요. 근데 자연에서 굳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우리 그런 걸 막으려고 뭐 백혈구도 있고 막 그런 거 원래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아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완벽하게 막지 못하면 대부분이 나쁜 쪽으로 일어나는데 간혹 좋은 쪽으로 일어나서 바뀌는 경우도 있죠. 왜 자연에서 유전자 변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전자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정보잖아요. 그 순서가 딱 맞아야 그 단백질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른 기능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는 워낙 유전자가 많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많이 번식을 하니까 그 확률로 버티는 거고 진핵세포는 그 유전자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핵을 갖다 감싸가지고 핵을 꺼내 쓰지 않고 RNA에 복사를 해서 그걸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만큼 손상면역이 많으니까. 다 못 알아듣겠는데 RNA 알아들었어. 야, 그 30년 전에 그 지식을 꺼냈던 핵 옆에 RNA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얘는 핵가 같은데 왜 여기 있나 했더니 원래 있는 걸 꺼냈으면 이게 백업이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원본은 잘 핵 막아냈다 감싸놓고 사본을 꺼내 와서 이걸만 실제로 기능하는 건 RNA니까 RNA만 쓰면 돼. 세포 하나하나에 다 복사본이 있는 거네요. 예전부터. 계속 복사본 하고 쓰는 복사해 쓰는 거고 수명이 짧으니까 계속 복사해 쓰는 거지 뭐. 실제로는 단백질, 효소 같은 게 기능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RNA가 만드는데 RNA만 있으면 될 건데 걔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손상되니까 원본을 안쪽에다 딱 고이 감싸가지고 필요할 때 RNA를 복사해서 얘로 막 일을 하다가 또 망가지면 또 복사해 와서 또 사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딱 좋아. 딱 좋아. 한 두 번쯤 돌려보면 알 것 같아요. 끝낸 순간에 더 할 것 같았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갖고 더 하려고 딱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얼른 막았죠. 네. 아직도 파악을 못해. 웃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 파악했어요. 이번에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 5년 전에 우리 최낙원 식품과학 전문가를 만나셨다면 참 할 말이 없네요. 제 눈을 똑바로 정말 나이가 있으니까 자, 한국 공자 선생님께서 나이 많으신 분에게 예의 바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하시죠.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전자를 그러면 계속 그렇게 파괴되잖아요. 네. 자연에서 파괴되고 세포가 들어와서 파괴되면 그 유전자를 뭐 어떻게 지켜야 돼요? 우리는? 사실 지키고 복구하는 메커니즘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유산받은. 뒤에 뭐 계속 공격받아서 계속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RNA는 한 쌍이잖아요. 네, 열성이. DNA는 두 쌍이야. 항상 두 개 똑같은 걸 또 하나 복사해놨어 이렇게. 또 복사를 해? 네, 그렇죠. RNA는 하나고 DNA. 한 줄인데 DNA는 두 줄이야. 아, 글쎄. 중요한 정보를 안쪽에 넣고 감싸놓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이상이 나면 두 개 다 똑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쳐내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돌리는군요. 여기 하나, 요거 하나군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돌아가는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안쪽에다 중요한 건 안쪽에다 보호해놨고. 여러분들 헐크 영화 보면 왜 이렇게 RNA 갑자기 푹 이렇게 되는 그 CG. 그쵸. 아, 그거 과학적인 CG네요, 그게. 복사할 때만 열어놓고 어허. 닫아놓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모양이 틀어지면 바로 잡아요. 네네. 이렇게 수만 가지 그 방법으로 교정을 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돌연변이가 많이 몸에 남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세포가 다 세균 공격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과정에 활성산소가 나와서 활성산소. 활성산소 때문에 80% 정도 노화의 원인이 세포의 손상, DNA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빨리 세포가 소식하면 그래서 장수한다고 그랬죠. 언제는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아갖고 오래 산 거라면서요. 저항성도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암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뭐다 믿을 건 못되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세포를 죽어가는 거면 계속 더 열성화돼서 번식이도 안 되고 막 더 시간이 지날수록 돌연변이가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러고 있나요 지금? 그럼 그러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다 퇴화의 생명은 다. 그래서 뭘 개발했냐 그러면 네네. 암수를 개발했죠. 암수. 암수가 유전자가 서로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X, 반반 Y, 내가지고 X, 딱 X. 꼽아놓으면 네. 보면 우연히 좋은 쪽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부모에 비해서 훨씬 열성인 애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애를 많이 낳으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모든 친구가 동물에는 여러 명 있을 때 보면 셋째 딸이 이쁘거나 이런 게 확률에 그냥 어느 의해서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이 좋을 때 키가 크고 눈이 크고 이렇게 타타타닥 운 좋게 붙으면 잘 나오고 평균에서 똑같은 사람이 우리는 나오거든. 머리 크기가 두 개가 붙어갖고 이렇게 된다. 돌연변이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이랑 큰 사람 다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왜 그 배우들 보면 그 이세가 더 아닐 때가 있잖아요. 막 진짜 잘생긴 여자 나 성형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었구나. 확률적으로는 평균을 가야 될 텐데 확률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면이 많아요. 아, 그래서 운동 잘하는 그 밑에는 운동 잘하는 아이가 나오는 게 그게 이렇게 붙어서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파괴되니까 젊을 때 나올수록 더 파괴가 덜 되니까 더 특히 남자는 그렇죠. 여자는 난자를 한 번에 수백만 명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관하면 끝까지 써요. 그 중간에 약간 손상이 되겠지만 그 손상률이 작아. 여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난자를 싹 모아놨다가 하나씩 꺼내 쓰는 거고. 퇴근할 때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퇴근할 때? 네. 어느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100만 개 만들어놨다가 한 달에 하나만 쓰면 되니까. 네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만들어놓고 쓰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이미 태어날 때 싱싱한 걸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 하나씩 꺼내 쓰는 건데 남자는 그때그때 쓰는 거니까 늙을수록 완전히 남자가. 세포도 죽은 데서 나온 거니까 힘드시죠 요즘? 저는 이미 끝났어요 할 일.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이미 끝났어. 아니 우리 말 다 했어. 지혜보 나만 버티면 돼. 아니 지혜보 하다가 갑자기 막 여러분들 젊었을 때 특히 남자분들은 젊었을 때 결혼하셔야 그러니까 되고 사실은 유전자 기술이 필요한 게 돌연변이도 많고 요즘은 옛날 같았으면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 GM 기술이 발달하면 나이가 많이 먹어도 좋은 것만 골라갖고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직 모르죠. 첫 번째는 해야 될 게 유전 질환 치료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뭐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조사나가 태어나도록 이미 다 케어를 해갖고 살려내잖아요. 그런 질환은 치료해줘야 될 확률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GMO를 보시고 있다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특히 남성분들 결혼하셔서 이세를 가지십시오. 아니면 유전자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를 기대하든가. 지금 40대 내 친구도 결혼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40대는 돌연변이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돼요. 여기도 40대인데 결혼 안 하신 두 분 있는데 걱정이 돼요. 얼마나 또 쌓였겠어. 유전자가 박하게 됐겠어. 조금씩 확률이 늘어나는 거지 뭐. 순식간에 뭐 40%가 망했다, 20% 망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조금 늘어나요. 하나하나 유전자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재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이미 상처 받았어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GM의 기술은 그렇다면 꼭 식품에만 쓰이는 건가요? 원래 의학용으로 쓰던 거예요. 아 의학용으로? 아까 인슐린 말했잖아요. 성장 호르몬처럼 네. 단백질을 만들 방법은 아직도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효소를 만들거나 단백질을 만들 때. 네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기술이 좀 더 일반화되니까 작물처럼 싼 거. 지금도 개발 비용 하나 품목 개발하는데 1,500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팔 수 있는 시장이 큰 시장만 할 수 있는 거지 작은 것은 개발해봤자 승인받는 비용이 100억 들어가. 아유. 그러니까 시장 작은 것은 아예 연구만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쓸 수가 없겠네요. 개발하고 그렇죠. 승인받고 100억씩 드니까. 총 비용은 보통 1,500억. 그러니까 5천억을 들어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GMO로 조금씩 쓰는 뭐 이게 뭐 매운 고추 이런 거 개발하기가 어렵겠네요. 불가능하죠. 1,500의 원이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데만 들어가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검증 비용만 하면 200 정도 들고 개발하는 비용 다 하면 결국 1,500 정도 드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이게 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전혀 들다고 만드는 아니죠. 것도 아니고 만들었다고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허용 안 하죠. 허가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개발한 지가 40년이 됐는데 네네. 그 작물 쓰고 있는 게 아까 2종밖에 없잖아요. 많아봐야 4종인 거고. 전혀 지금 근데 무서운 건 유전자 가위예요. 얘보다 훨씬 싸고 빠르고 정확하고 정교하니까 지금까지는 순전히 연습 게임 했다 그러면 유전자 가위가 시되면 진짜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부터예요. 아, 가위라는 거. 아까 가위 그 가위가 효소로 자른다는 그 가위 그 효소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고 싸고 파워풀한 가위가 개발됐어요. 아 개발됐어요? 네, 그럼 진짜 엑스맨이 탄생할 수도 있겠네 이제. 아직 멀었고 그건 그래도 일단은 지금 GMO 개발 속도에 비해서는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유전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발현하냐 훨씬 중요해요. 이번에 개발된 건 그러면은 하나 두 개를 빼냈다면 이번엔 뭘 개발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지울 수 있는 기능. 지워요? 예, 삭제해버리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수명에서 이게 죽는 거 지우면 안 죽고 살 수 있는 거야? 그 수명 유전자가 한가가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되면 조만간 수명 늘리는 거 쉬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게 아니고 수명만 늘어나고 유전자 계속 죽어갖고 결국 수명만 늘어나고 다 고쳐야지. 구실도 못하고 뭐해 소용도 없잖아. 이씨. 어쨌든 죽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100년 뒤에 태어나면 전 다른 세상 할지도 몰라요. 50년이나 100년 뒤에는. 100년 뒤에 우리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때까지 살아 있어 봅시다. 버텨봅시다. 뭐야? 그렇다면 그거 말고 뭐 아유 대본에 있잖아. 다른 것도 뭐 있대네. 이거 뭐예요? 포플러 나무가 있대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런 개발된 게 수십 가지인데 네네네. 상업화될 확률은 누가 그걸 키우고 누가 하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제품 개발할 때 시장이 나는 게 5%도 안 되고 성공할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그 중금속 제거하고 무슨 환경에 강하고 뭐 분해하고 좋은 거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데 뭐 비타민 A 강화된 쌀 개발하고 그게 과연 상업화되고 성공할지. 그러니까 가능성은 지금과 전혀 다른 가능성이 있는 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데 유전자 가위가 나와서 유전자를 완전히 이해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그때부터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 같고 진짜 유전자 지금 현재 GMO 기술이 확 쓸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연습이었다 겨우 아무것도 아니었다. 별 볼 일 없었고 너무 지금부터는 비효율적이었고 지금 덧셈 뺄셈 한 거다 이제 겨우. 이제는 곱셈 나눗셈을 넘어서 전자계산기가 나왔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많이 해보고 나면 그다음에 유전자를 집어넣는 기능도 막강하게 쓸지 그럼 몰라요. 앞으로 또 걱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GMO 반대 운동이 걱정반이죠. 아니라 유전자 가위 반대 운동을 이렇게 가위를 들고 해야겠네요. 하려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GMO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좀 있으면 GMO 논란은 그냥 슉 사라지겠는데요? 그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우리 5부까지 했는데 6부는 그 유전자 가위 합시다. 양치기 소년처럼 위험하다 하고 정작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유전자 가위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힘 빼가지고 거짓말 양치기 소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GMO 작물까지 이렇게 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올라온 건 인구가 늘어나고 결국 더 싸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계속 그 육종을 해갖고 F1 뭐 찾아보십시오. F1 그걸 만들어내고 교잡종하고 해다 그 끝까지 가다 더 이상 못 가서 지금 그 1, 20%까지 더 끌어올리겠다고 GM 작물을 만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애완동물,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작물은 불과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없었던 거라면서요. 다 없던 거죠. 그러니까 애완견은 200년 전에 발명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
아 200년째를 발명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원래 개는 늑대였는데. 그러니까 그 품종이 있어하고 개까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서양에서 막 긴네, 쭈그러지네, 막 이런 거 다. 탐색하면서 네. 진귀한 걸 가져오니까 진과 이렇게 접붙여보고 겨잡혀 본 게 그렇게 육종이 실험해 갖고 뭐 그게 유전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육종으로. 그쵸 육종으로 온갖 희한한 육종 뭐 잔인한 육종 다 해본 거지. 뭐. 그래서 개에서 이제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때 해봐갖고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순종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뭐. 아 그럼 애완견들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똥개밖에 없었는데 그걸 애완견은 그걸 다 귀엽다고 하는 건 되게 어우 되게 이게 좀 오로지 인간의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지가 다리가 짧은 애들도 다 그러면 심장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 불독도 옛날에 침 우리가 질질 흘리는 개. 똥개 말고는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창조한 종이라고 봐야지. 근데 그거 야 집사들이 지금 많이 들을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자기의 귀엽고 이쁘다고만 보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작거나 막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옛날에 늑대나 자연스러운 개가 모양이 이렇게 바른 거지. 그건 안 좋고 평범하다고 안 좋아하는 것 같잖아.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생각하는 건 GM 유전자 변형이다 그러면 막 진짜 엑스맨이 될 것 같고 막 갑자기 다리 짧은 강아지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러면 대부분 육종이나 육종이 유전자 변화가 많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지. GMO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아무런 차이 낼 수 없어요. 고작 유전자 한두 개 바꿔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아까 같이 묘하게 급소를 찔러가지고 무슨 뭐 효소 하나 바꿔가지고 효소가 뭐 작동 안 되는데 되게 하고 뭐 이런 정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뭐 하나가 바뀌려면 유전자 수십 개가 관련되는 현상인데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육종은 우연히 대량적으로 유전자가 바뀌니까 그 중에 확 다른 물질이 나타나는 거지. GM 기술은 절대로 뭐 겉보기에 드러날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GMO라는 건 인간이 기술이 좋아서 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자연에서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인간의 몸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옛날에 했던 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획기적이었겠어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때문에 과도한 걱정을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계속 하세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GMO는 네. 사실은 인슐린일 때 너무 극상 그 상한가를 쳤고 그 뒤로는 다 별 볼일 없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기대. 그 사람들은 너무 가능성 기대하고 초기에 있어요. 대박을 쳐서 초기에 대박을 슈퍼 대박을 쳤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하고 싶었지. 그럼 인슐린부터 반대해야 되네요. GMO로 시작됐으니까 그럼. 인슐린 주사 맞는 거 GMO 하지 말고 GMO 반대해야겠네. 순도 99% GMO. GM 작물은 0.0001% GMO예요. 그럼 저기 당뇨병 걸리신 분들한테 되게 불안해하실 거 아닐까? 이거 보면 난 GMO를 매일 주사를 그냥 쫙. GM 성과물이죠. GM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순도 99%짜리고 그게 너무나 인간한테 그러니까 뭐 70마리의 돼지로부터 인슐린을 뽑아야지 자기가 한 명 1인분이 돼요. 아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오염도 많고 감염도 많고 비싸고 그러니까 70마리의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낼 정도를 필요한데 자기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양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더럽고 비인간적. 그러니까 그거를 인슐린을 개발한 사람들이 대박을 치는 바람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는데 그쵸. 끼껏 개발한 거는 그냥 뭐 농약이 좀 그렇고 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물의 원래 양을 늘리는 걸 개발한 게 아니라 크기를 키우는 걸 개발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고작 한 건 농약 효율을 덜 쓰게, 높인 거네요. 농약 덜 재배하기 쓰게 좀 하고 편한 사람이 작물. 이렇게 풀 안 뽑게 한 거고 벌레 안 먹게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단순한 거네. 앞으로의 이제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솔직히 아직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됐으니까 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 기술이니까 잘 쓰면 좋은 거고 악용하면 나쁠 수 있는 거지 모르는 거죠. GMO는 결국 인간이 좀 싸고 좀 효율을 높이는 기업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네요. 농부한테 좀 더 키우기 쉬운 작물을 개발해 줬을 뿐. 그리고 실제로 인간에 도움이 됐던 것은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처럼 약으로 썼을 때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GMO 특강 2개, 간편 좀 압축된 특강 1편, 지금 저희가 만든 GM 5개짜리 Q&A로 진행한 물음에 대해 진행한 이걸 다 보시고 한번 반대를 해보셔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를 우리가 반대하거나 무언가를 지지할 때는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공부는 해야 되지 않나. 기사 쓰시는 기사분들, 방송 만드는 PD 작가님들, 저도 PD지만 공부를 좀 하시고 이거라도 보고 하실 말씀을 하시고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논문이나 기사가 있다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를 모아서 이분을 다시 모셔놓고 과연 다 알고 있는지 대답을 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댓글이나 이 기사들을 놓고 특별편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기를 약속하면서 우리 GMO 5편의 마지막 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효소 기자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아쉽네요. 왜 과연 뭐라고요? 효소 기재? 기자? 아이씨, 그만해. 자, 여러분 GMO 5부 마지막 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고 괴롭지만 한번 보시면 편하고 행복해지는 GMO 방송 편식방 최낙원 과학자 식품과학자 특집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